IT 만담 수다 삼천포 토킹쇼 200 제 44회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0의 EPD입니다. 네, 박 차장입니다. 아유, 44회 뭔가 불길해요? 44회? 아, 44. 사가 두 개네요, 그죠? 네. 안 사, 그러면. 응? 안 사면 되지. 뭘 또 안 사신다고. 아, 명절은 잘 보내셨어요? 아, 최악의 명절이었어요. 왜? 아, 제가 몸살이 심하게 걸려가지고 어제 오후에서야 왕쾌가 됐어요. 왕쾌하셨어요? 다행이네. 일주일 동안 이 왜 최악이었냐면 입안이 헌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거의 100원 동전만한 크기로 구멍이 난 거야. 아, 그래요? 어디에? 입안에. 볼 안쪽에 있는 거요? 예. 보통은 그냥 쪼만하게 나잖아요. 쌀알 정도 크기. 그래서 그렇죠. 오라메디 바르면 금방 낫잖아. 이번엔 너무 커서 오라메디를 발라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 뭐지? 그 입안 헐었을 때 막 불로 지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는 그 약 있잖아요. 금방 낫는 거. 몰라요. 그런 게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치과를 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미 늦었죠. 그때 연휴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네. 거기에다가 혀바늘까지 돋고 그러니까 일단 음식을 먹기가 싫으니까 더 움직이기도 싫고 그렇죠. 소화도 안 되고 기침은 계속 나오고 또 이게 기침이 심하니까 밤에 잠을 못 자고 아주 정말 힘들었는데 마지막에 피크가 등에 근육통이 또 온 거야. 이 담들린 것처럼 이틀 동안. 그래서 또 이틀 동안 잠을 잘 못 자고. 그렇군요. 아주 최악이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왕쾌를 하셔서 다행이네요. 예. 그래서 나중에 뭐 듣고 보니 A형 독감이 이와 같은 증상이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나고 보니 A형 독감이었나 싶기도 하고. 이번 명절에 그 A형 독감으로 고생하신 분들이 꽤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그 타거스 광고 도와주신 오동건 앵커도 명절에 뭘 잘못 먹어가지고 식중독이 걸려가지고 아이고 부부가 동반 입원하는 불상사가 또 이거 웃을 일은 아닌데. 하여튼 이번 설은 정말 저도 그렇고 오동건 앵커도 그렇고 아주 최악이었습니다. 그러셨구나. 이 PD는 어땠어요? 저는 뭐 차장님의 감기 나한테 온 것 같아. 오늘 만난 적도 없는데 뭘. 몰라. 뭔가 텔레파시로 왔나? 목이 자꾸 간질간질해요. 기침을 안 하려고 지금 노력 중인데. 그럼 초기네. 초기에 확실히 잡아야 돼요. 네. 지금 그래서 목이 간질간질 해가지고. 그 감기약이랑 모과차, 생강차 이런 걸 좀 많이 드세요. 초기에. 네네.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 2월 마지막 주에 전달해드리는 200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IT 전문 팟캐스트 200은 타거스에서 제작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YTN 오동건 앵커입니다. 저는 지금 백팩을 들고 있습니다. 디자인이 예쁜데 살짝 열어볼까요? 파란색 파버카스텔 연필과 노란색 스테들러 연필이 있군요. 그리고 와일드라는 미국 여성의 수필집이 보이고요. 몰스킨 다이어리도 눈에 띕니다. 뒤쪽에는 웨스턴 디지털의 2TB 용량의 외장 하드가 있고요. 아이패드 에어가 나란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공존하는 자그마한 세상이군요. 이 가방의 주인은 200 박 차장입니다. Life in your bag. Targus. 불길한 44회 이번 주의 이슈 코콕은 이창현님 특집입니다. 그 댓글에 이창현님께서 NC와 넷마블 그리고 삼성과 루프페이 이렇게 물어봐 주셨어요. 네. 이창현님은 뭐 하시는 분일까요? 정말 이 IT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 같아요. 네네. 우리 초창기에도 한번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렇죠. 이번에 또 아주 재밌는 뉴스 두 가지를 좀 짚어달라고 하셔가지고 일단은 제가 그 삼성전자가 루프페이라는 결제 기업을 인수한 거를 좀 자세히 살펴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요청을 주신 게 이제 NC와 넷마블의 지분 맞교환이죠. 예. 요거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요거는 이제 워낙 또 많이 또 알려졌고 그래서 좀 간략하게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의 루프페이 인수. 그러니까 루프페이는 미국 회사예요. 미국 회사인데 이 신용카드에 보면 왜 우리 뒷면에 보면 마그네틱이 있잖아요. 네, 검정 줄로 그려져 있죠. 네. 요 마그네틱 신용카드에 있는 마그네틱에 들어간 정보를 따로 뽑아가지고 요거를 그러니까 핸드폰에 스마트폰에 붙이든 뭐 손으로 들고 다니든 요거를 기존의 신용카드 단말기에 탁 갖다만 대면 바로 결제가 되는 오. 그런 특허를 가진 회사예요. 아, 이거 긁을 필요가 없이 그렇죠. 그냥 갖다만 대도. 네. 네. 그러니까 그 신용카드의 마그네틱 선이 스마트폰으로 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삼성전자가 루프페이를 왜 인수를 했을까? 네. 이게 사실은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 속내가 궁금하죠. 그러니까 뭐 이 결제 회사를 인수했다는 거는 핀테크에 도전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그래요. 아, 루프페이의 결제 방식은 간편 결제의 아주 원시적인 형태 아니냐. 그러니까 신용카드로 긁는 거를 좀 더 편하게 하는 1.5세대 정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바라볼 수도 네. 있겠죠. 근데 뭐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그럼 왜 삼성이 이런 1.5세대 기술을 쓰는 회사를 인수를 했을까? 네. 삼성은 범용이라는 문제를 놓고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범용. 그러니까 범용이란 얘기는 지금 뭐 설렁탕 집이든 뭐 미장원이든 신용카드 단말기를 가지고 있는 매장에서도 이런 삼성페이, 나중에는 삼성페이로 흡수가 되겠죠. 삼성페이를 쓰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플페이나 알리페이 같은 경우는 기존의 신용카드 단말기에서는 결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별도의 단말기를 사장이든 애플이든 알리바바든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단말기를. 네. 이거 사장님 이거 단말기 사야 됩니다. 라고 하면은 이 소상공인들, 영세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단말기 가격이 뭐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싸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애플페이를 할 수 있는 단말기를 만약에 우리가 사야 된다고 하면 1, 20만 원으로는 안 될 거란 말이죠. 분명히. 그리고 이거를 당장 국내에서는 만드는 기업도 없을 거고 어차피 다 수입을 해야 될 거고 그런 거를 미리 좀 이렇게 예견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하긴 그 차장님 말씀대로 네. 업장이죠. 가게나 이런 업장에서 결제 단말기를 갖다 놔야 되잖아요. 새로운 그렇죠. 핀테크들은.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뭐 기존의 결제,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 그렇죠. 이미 만들어진 인프라망을 이용하면 사업자들도 크게 어색하지도 않고 네. 부담도 없고 네. 오히려 빨리 적응할 수 있겠다라는 뭐 이런 생각이 그렇죠. 있겠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은 물론이고 뭐 홍콩이나 이런 일본도 뭐 지금은 뭐 옛날 같지 않아서 신용카드 많이 쓰거든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일본에서도 신용카드를 잘 안 썼었는데 뭐 해외 여행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의외로 신용카드를 잘 안 받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요런 아직까지도 이제 신용카드 페이 방식이 대중화되지 않은 곳도 있기 때문에 이곳부터도 우리는 다 먹겠다. 이런 의도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은 애플페이와는 뭐가 다르냐? 그럼 애플페이는 뭐가 다르냐? 애플페이는 쉽게 말해서 근거리 무선 방식이죠. NFC. 그러니까 NFC와 지문이 결합된 거죠. 지문 확인이.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별도의 NFC와 지문을 인증할 수 있는 단말기가 있으면 요거는 좀 멀어도 내 스마트폰이 멀리 있어도 딱 인식이 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지문을 대주세요 하면 그때만 싹 대주고 그런 차이가 있는 건데 미국도 어차피 이거를 쓰려면은 단말기를 사야 돼. 미국 그 상점 주인들도. 그렇죠. 기존의 신용카드 단말기도 같이 쓰겠죠, 물론. 이걸 버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신용카드 쓰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결국 두 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말기를. 그런 또 장단점이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삼성이 이 루프페이로 만족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루프페이의 방식을 기본으로 애플페이나 알리페이와 같은 좀 더 진화한 2.0 버전의 페이를 삼성페이라는 그 자사의 이름을 건 그 페이에다가 다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래서 요게 아마 그러니까 1.5 버전 루프페이 버전의 페이 방식이 갤럭시 S6에 아마 탑재가 될 거예요. 아, 또 예견하시는 건가요? 네, 그래서 요게 MWC 네. 모바일 그 콩그레스죠. 그 스페인에서 열리는 그게 요 방송이 업로드될 즈음에는 아마 개막을 할 거예요. 네, 네. 네, 그때 삼성이 공개를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또 기대가 되네요.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안드로이드예요. 안드로이드. 구글의. 이 안드로이드 시스템은 구글 거잖아요. 네. 구글도 구글 월렛이 있죠? 네. 근데 삼성도 안드로이드를 쓴단 말이야. 그렇죠. LG도 쓰고, 네, 근데 모토로라도 쓰고. 구글에는 구글 월렛이라는 또 이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 있어요. 네. 그러면 삼성 입장에서는 이거 또 주판을 막 또 튕겨야 돼요. 이거 구글 월렛을 깔라고 하면 어떡하지? 삼성페이는 깔면 안 되나? 그럼 삼성페이도 깔아주세요라고 요구청을 하려면 로열티를 더 줘야 되나? 이런 또 고민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남아있어요. 야, 이거 그러면은 구글하고의 또 기묘한 또 관계가. 그렇죠. 둘 다 싫다. 그러면 타이젠 폰에만 넣어야 돼. 삼성의 자체 OS 타이젠 폰에만 삼성페이를 넣어야 되는데 타이젠 폰은 거의 지금 쓰는 사람도 없고 네네. 지금 뭐 앞으로는 뭐 많이 만든다고는 하는데 모르죠. 이거는 알 수가 없는 일인데 하여튼 구글과 어떤 협상 삼성페이를 집어넣기 위한 그런 협상이 정말 중요한 고비를 넘어야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삼성페이의 관건이죠. 예. 근데 비단 구글 월렛뿐만이 아니라 예. 한국에선 이미 카카오페이도 있고 그쵸. 그리고 이제 중국의 알리페이 예. 경쟁사들은 이미 치고 나오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미 알만한 회사들은 자체 페이 시스템을 다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가장 강력한 구글과 애플도 말할 것도 없고 그 이제 와서 이제 이런 루프페이를 도입을 한 삼성페이를 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 요거는 한번 별도로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네네. 구글에서도 호락호락 그래? 그럼 그냥 구글 월렛도 깔고 삼성페이도 깔어. 조건 없이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서로 교환하는 게 하지 않을까요? 아닌데 애플은 애플페이를 쓸 수 없잖아 안드로이드에서. 쓸 수 없죠. 네, 구글 월렛은 어플리케이션 방식으로 그냥 앱으로 다운로드를 받으면 되는 거고. 네. 근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게 이제 선 탑재냐 네.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근데 만약에 구글 월릿은 선 탑재인데 삼성페이는 아니다라고 하면 이 구글이 요즘은 그 앱스토어 운영 방침이 많이 바뀌어서 예전처럼 그렇게 막 자유롭고 이렇지가 않아요. 앱
안에서 결제를 한다거나 뭐 이런 하여튼 조금이라도 돈과 관련된 뭔가 이슈가 있으면 사전에 통보를 하지 않으면 탈퇴를 시켜버려요. 나가리. 강퇴라고 해야 되나? 나가리. 쫓겨나.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구글과 뭐 단판을 짓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요 루프페이 인수를 발표하고 며칠 안 돼서 24일인가 요때 페이팔 창업자를 만났어. 오, 그래요? 네. 이 페이팔 창업자가 피터 틸인데 네. 이 최근에 책도 하나 썼어요. 요즘 잘 나가는 책인데 경영학 책인데 하여튼 이 페이팔 창업자를 만나서 뭘 물어봤겠어? 핸드폰에서 결제를 하는데 구글과의 어떻게 대립각을 세웠는지 뭐 먼저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구글을 어떻게 하면 구워 삶을 수 있을까? 또는 핀테크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우리가 운영을 할 수 있을까? 네. 타이젠에 이걸 깔면 유의미한 뭔가가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걸 물어봤겠죠. 아니면 당신이 페이팔을 처음 만들었으니 삼성으로 와서 삼성페이를 완성해달라. 뭐 이런 스카우트 제안을 했을 수도 있겠죠. 네. 하여튼 이 이재용 부회장이 아버지인 이제 이건희 회장이 들어누운 뒤로 굉장히 지금 행보가 빨라지고 있죠. 광폭 행보예요, 정말. 좀 불안불안할 거예요, 사실. 최근에 또 인수 많이 했잖아요, 삼성이. 네. 삼성은 M&A를 그렇게 많이 하는 회사가 아니었는데, 네. 뭐 사물 인터넷 업체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많이 사들였거든요, 최근에. 그 중심에 이재용이 있다는 거. 이건희 때와는 완전 다른 삼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는 정말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드웨어 잘 만드는 삼성에서 이제는 어쨌건 뭐 돈을 주고 사든 두뇌를 빼오든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제 조금씩 방점이 옮아가는 게 아닌가, 옮겨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의 IT 생태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뭐 지금까지는 미국 회사들 위주로만 샀지만 이런 한국 회사가 나온다면 이재용 부회장이 있는 동안에는 한국 회사라도 기술만 있으면 미래만 촉망 맞는다면 더 쉽게 살 수 있겠죠. 아무래도 달러 결제보단 하나 결제가 편하니까 금방 사겠죠. 그렇죠. 네. 환율 안 떠져도 되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눈치코치를 좀 보는 걸로, 네. 좀 더 기다려 보는 걸로 좀 정리를 하고, 다음 이슈는 저희 집 뒤에 있는 넷마블과 NC소프트의 기묘한 관계. 이게 넥슨 입장에서 완전히 뒤통수를 맞았죠. 이렇게 나올 줄은 아마 상상도 못했을 거야. 그래서 이 반응을 보니까요, 제가 그러게 쥐도 좀 도망갈 구멍을 봐가면서 잡아야지 사람이 안 물리잖아. 그러니까 넥슨이 너무 이 압박을 한 것 같아. NC를. 어떻게 압박을 했길래? 아니 왜 뭐 이사회에서 정식 멤버를 2명 이상 넥슨 측으로 앉혀달라. 뭐 그런 요청도 있었고. 그리고 주주 권한 강화, 뭐 보호 이런 얘기하면서 주가가 지금 너무 저평가돼 있다. 주가 올릴 방안을 같이 논의하자. 뭐 심사숙고해라. 뭐 이런 어떤 압력. 그리고 그거 있잖아요. 김택진 패밀리들의 연봉을 깔아. 이런 거.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감한 문제거든. 아무리 대주주지만 그래도 그동안의 어떤 관행이나 또 이 양사 대표의 어떤 관계를
감안을 하면 굉장히 좀 민감할 수 있는 제안을 많이 한 건 사실이죠. 그래서 NC도 에라이씨 모르겠다 하고 그런 진짜 깜짝 뒤통수를 날린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요는 그러니까 NC의 주식과 네. 넷마블의 신주를 교환을 했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의 주주가 되는 거죠. 예. 근데 요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넥슨이 NC를 이사회에서 뭐 표 대결을 한다거나 요럴 때 NC가 이제 유리해지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이 넷마블이라는 아군이 생겼기 때문에 뭐 거수를 하든 뭐 표 대결을 하든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참 재밌는 게 넥슨이 또 넷마블에 비수를 꽂은 적이 있어요. 오, 그래요? 서든어택이라고. 왜? 네네. 지금도 아마 FPS 총싸움 게임이라고 그러죠. 이 분야에서는 1위일 거예요. 계속. 거의 뭐 요지부동이죠. 지금 뭐 롤이 지금 107주인가 1위를 하고 있긴 하지만 네. 그건 종합이고요. 종합. 이 서든어택 같은 경우는 종합에서도 물론 뭐 거의 뭐 지금 100주가 뭐예요? 한 200주 가까이 지금 종합 5위 안에 들어와 있고 이 FPS 분야에서는 독보적이죠. 군계 일학이에요. 거의 뭐 1위를 단 한 번도 내준 적이 없는 히트 게임인데 이 게임의 제작사를 네. 넥슨이 인수를 합니다. 게임 하인가요, 이게? 네. 게임하이를 전격 인수를 하는데 그러면서 서든어택 판권도 자기들이 가져가요. 사실은 예. 판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인수를 했겠죠. 그렇다고는 얘기를 절대 안 하죠. 근데 중요한 건 그 당시 판권을 이제 빌려준 거죠. 네. 게임하이가 빌려줬던 곳이 넷마블이란 그렇죠. 말이죠. 넷마블. 그래서 넷마블이 이때까지 네. 이 서든어택 때문에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 넷마블 뭐 포카 뭐야 이거 고스톱 물론 뭐 이런 게 있긴 했지만 그래도 이 서든어택이 효자였단 말이에요. 요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빅5 안에 들어갔었단 말이에요. 넷마블이. 그런데 넥슨이 게임하이를 먹으면서 서든어택 뺏기고 하면서 넷마블이 쭉 미끄러져요. 거의 10위권까지 떨어져. 그러다가 넷마블에서도 야 이대로 있다가 우리 망하겠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고민해서 2년 동안 실패를 거듭하다가 나온 게 다 함께 차차차. 다 함께 차차차라는 모바일 게임을 필두로 지금의 넷마블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요때 넷마블의 오너죠. 방준혁 네. 의장이 칼을 갈았어. 우리 저 블레이드 광고 보면 칼 갈아요 이렇게 나오잖아. 그 방준혁 의장이 그랬다고. 네. 칼을 갈았어. 네. 그런데 오히려 넥슨 덕에 대박이 난 거야. 어떻게 보면은 넷마블은 이게 서든어택이 그대로 있었으면은 네. 넷마블이 과연 모바일에 집중을 했을까? 저는 안 했을 거라고 봐요. 막 배가 고프니까 이제 막 넷마블 직원들도 야 안 되겠다. 네. 우리 처자식 먹여 살려야지. 앞으로는 뭐가 대세가 될까 하다가 그때 이제 모바일 게임을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고 실패를 거듭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성공을 한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지금의 모두의 마블이나 몬스터 길드릭이나 이런 게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서든어택 사태 이후로 넷마블이 2년 3년간 진짜 쓸개를 빠는 심정으로 넥슨의 복수심을 키우면서 성공을 한 거라고. 그걸 잘 알지 김택진 형이. 방 의장이랑 통화를 했을 거 아니야. 저 방 의장도 저
김정주 아저씨 때문에 칼 좀 갈았죠? 저도 지금 칼을 갈고 있으니까 우리 칼 간 사람들끼리 좀 돕고 살죠? 이런 어떤 메시지를 주고 받았던 거지. 그래서 결국 이제 넷마블과 NC가 서로의 주식을 바터하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천사가 되는 그런 아주 재미있는 그림이 나온 거죠. 얼라이언스를. 그럼 넥슨은 어떻게 해? 근데 웃긴 건 넥슨은 공식 반응이 그거예요. NC의 그 넷마블 주식 인수에 대해 사전 협의는 전혀 없었음. 그 당연히 없지. 언제는 뭐 넥슨한테 통보하고 얘들이 뭐 일을 했나? 그렇죠. 넥슨도 참 깝깝하게 됐습니다. 이거 참. 이 3N이 서로 엎치락뒤치락 밀어주고 땡겨주고 서로 경쟁해가면서 파일을 켜왔는데 이게 또 오묘한 상태가 됐어요. 주식이 왔다 갔다 하고 지금 또 얼라이언스까지 생기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넷마블의 3대 주주가 텐센트예요. 그렇죠. 네, 텐센트라서 NC의 온라인 게임이 중국에서 네. 나중에 사업을 또 하면 뭐 이미 지금 뭐 블레이드 앤 소울이 하고 있긴 하지만 향후에 나올 뭐 리니지 이터널이나 그 외에 그 지스타 때 나온 외에 영화 같은 게임 있었잖아요. 그 로버트가 싸우는 거. NC에서 만든 거야? 이름 뭐였더라? 하여튼 그런 것들도 중국에 서비스할 때 NC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어차피 3대 주주기 때문에 넷마블이 또 중간에서 많이 또 도와줄 거고 또 NC가 모바일 게임을 만들 때도 뭔가 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넥슨은 낙동강 오리알이지. 혼자 다 해야 돼. 그냥 얘들은 1등이니까 네. 혼자 알아서 다 해야 돼. 그래서 조만간 또 텐센트하고 가족 관계가 되지 않을까? 그게 참 1등은 외로워요. 이게 어딜 가나. 아니면 뭐 알리바바나 요런 데랑 또 뭐 넥슨은 제휴를 맺을 수도 있고. 예, 하여튼 이 게임계도 한동안 조용한가 싶었더니 또다시 이제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희 그럼 1부는 넥슨은 외롭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 발전소 IMC 플러스의 팟캐스트 재미있게 즐기셨나요? IMC 플러스의 팟캐스트는 여러분의 작은 사랑과 관심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재밌으셨다면 팟빵에서 구독하기, 별점 주기, 좋아요 누르기와 다운하기, 그리고 공유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댓글도 함께해요. 1분도 안 걸리는 여러분의 응원으로 더욱 재미있는 팟캐스트를 제작하겠습니다.